다작으로 행운이 굴러들어오게 하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딘 사이먼턴은 이제는 잔설이 된 연구를 통해 매력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바로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예술가들에게 걸작도 많다는 것이다. 사이먼턴은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의 양과 작품의 우수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시대에나 유명한 화가들, 걸작으로 간주되는 작품을 가장 많이 내놓은 화가들은 걸작을 얻기 위해 놀랄 만큼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애덤 그랜트가 오리지널스라는 훌륭한 책에서 설명한 대로 셰익스피어는 20년 동안 37편의 희곡을 썼고 베토벤은 6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으며 밥 딜런은 5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다. 하지만 작품 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가 아닐까 한다. 피카소는 1800점의 채색화와 12000점의 드로잉을 발표했는데 그중 소수의 작품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작이 예술가의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남다른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은 다작을 하면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남들보다 쉽다는 것이다. 전성기의 밥 딜런은 곡을 워낙 많이 써서 자기가 뭘 작곡했는지도 잊어버리곤 했다. 어느 날 딜런이 친한 친구 존 바에즈와 함께 차 안에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바에즈가 부른 노래가 나왔다. 딜런은 사랑은 그냥 네 글자 단어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곡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노래가 참 좋네. 딜런이 칭찬했다. 네가 작곡했잖아. 바에즈가 대답했다. 작품의 양과 예술가의 명성이 상관관계를 지니는 또 하나의 이유로 일찍부터 성공한 예술가들은 후원을 받아서 작품을 더 많이 제작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작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있다. 작품을 많이 제작하는 예술가들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 많다는 것.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때때로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특정한 예술작품의 성공은 복권 당첨과도 비슷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예술가들보다 복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행운을 차지할 기회 역시 많아진다. 예술가로서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예술가들은 자신이 언제 걸작을 생산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쓴 편지들을 정밀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베토벤 자신은 작곡을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는데 세상은 그 곡을 걸작으로 간주한 경우가 8번 이상이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3집 음반인 본투런을 완성하고 나서 그 음반을 창피했다고 한다. 스프링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음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그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생각까지 했는데 제작자인 존 란다우가 그를 설득해서 음반이 세상에 나왔다. 주제곡인 본투런과 함께 썬더로드, 정글랜드, 텐스 애비뉴 프리즈아웃 등의 곡이 담긴 그 음반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덕분에 스프링스틴은 타임과 뉴스위크 표지에 실렸고 롤링스톤즈로부터 장엄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음반은 뒷날 역사상 가장 훌륭한 로큰롤 음반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다행히 베토벤, 앨런, 스프링스틴은 주저하면서도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만큼 찬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수많은 예술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내놓기도 전에 폐기해버린다. 물론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중에 어느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세상에 내놓을지를 신중하게 선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반응은 미리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이고 싶은 유혹을 피해야 한다. 작품을 많이 내놓으면 세상은 때때로 큰 성공을 선물함으로써 그들을 놀래킨다. 양의 중요성은 예술이 아닌 분야에도 적용될까? 사실 사이먼턴은 과학에서도 유사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큰 상을 수상할 확률이 높았다. 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도 양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찾아낸 셈이다. 예술과 마찬가지로 데이트에서도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의 세계에서도 시도를 많이 할수록 행운을 얻을 확률이 높다.
피카소가 아주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세상이 그중 몇 점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연애의 세계에서는 데이트 신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잠재적인 데이트 상대들로부터 승낙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의 질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기억하는가?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가장 훌륭한 곡들 중 다수가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 걱정되더라도 일단 예술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에게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확률도 높아진다. 자기 머릿속에 갇혀서 자신이 원하는 남성 또는 여성과 데이트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런 불안에 휩쓸리는 건 분명히 실수다. 등록 정보상 당신보다 인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승낙받을 확률은 아주 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확률은 불가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심지어 구직할 때도 아주 많은 직장에 지원하면 경력이 크게 개선된다. 과학자들은 지원을 많이 할수록 면접의 기회도 많이 얻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받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지원서를 많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를 생각해보자. 과학자들은 자신이 꿈꾸는 교수직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주당 60시간을 투입해서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10여 시간을 더 투입해서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의 범위를 넓히진 않는다. 다양한 학교에 지원할수록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계 일자리는 복권과도 같다. 그리고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몇 시간을 더 들여서 복권을 몇 장 더 사모은 사람일 것이다. 지원서를 더 많이 넣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좋은 결과란 취직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 자신이 선택받아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행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빅데이터가 밝혀낸 예술가의 교훈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이 순전히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분야에 몸담고 있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회를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미식축구 예비선수들이 프로데이에 자기 대학에서 경기를 하면 스카우터들이 모두 찾아와서 그들을 지켜본다. 하지만 대다수 분야는 스포츠보다는 예술과 공통점이 많다. 당신의 분야가 실력을 측정하기 어려울수록 화가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아직 잡지 못했다면 빅데이터가 밝혀낸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들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 밑에 계속 머물러선 안 된다. 유능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당신이 고용된 회사가 해머미술관, 디킨슨, 화이트 큐브 같은 곳이 아니라면 그곳을 뛰쳐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 당신의 행운 사건을 발견하러 떠나라.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츠 저자의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예술 그리고 여러 분야의 커리어, 데이트, 취업에까지 가능성이 진짜 빵인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지원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살짝 모자라게 느껴진다거나 좀 자신감이 없다거나 그런 정도라면 진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되게 당연하게 들리는데 살면서 자꾸 까먹게 되는, 막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쭈그러드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거절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이걸 알면서도 좀 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베토벤도 자신이 작곡한 가장 훌륭한 곡들 중 다수가 형편없다고 생각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순간이 많겠어요. 그리고 살아갈수록 점점 보는 눈도 높아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크리티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그걸 좋아해줄 소수의 사람조차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다.
이런 칭찬처럼 약간 양날의 검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은 어머, 내가 만든 걸 그렇게 봐주다니. 딱 기쁨이 일고 나서 바로 하나도 안 완벽한데 곧 알아채겠지? 아니면 혹은 이번 걸 완벽하다고 평가받았는데 다음 거는 어떡하지? 다음 건 더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텐데 내가 가능할까?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이 책의 주제로 들어가서 확률적으로 그냥 많이 내놓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 다음 게 바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뭐 소포머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후속작이 전작보다 별로로 평가받고 그런 거. 근데 인생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 다음 거 망하면 어때요? 계속하면 그 다음 건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망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조차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계속 되잖아요. 그 아이폰 첫 번째 나왔을 때 아는 분이 그걸 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폰 첫 번째 건 엄청 조악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완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행복하고 어느 순간이 완벽할 수는 있어도 계속 그렇게 평가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면. 그 데이트 얘기도 되게 웃겼는데 이 책 내용에 크리스 맥킨리는 역시 데이트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을 높이고 연애운을 좋게 하는 동력을 알아냈다. 오케이 큐피드를 해킹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수학 천재. 데이팅 앱을 해킹했나 봐요. 근데 데이트 신청을 막 많이 날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프로필을 더 많이 보이게 하는 요령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그 앱이 남성이 여성의 프로필을 방문할 때마다 그 여성에게 알림이 전송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맥킬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을 활용했다. 그와 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여성의 프로필을 방문하게 해주는 봇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봇을 만들어가지고 자동 방문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봇이 여러 여성들에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알람을 받겠죠. 그러니까 많이 노출이 될수록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방문만 했는데 하루에 20개의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데이트를 아주 많이 하게 됐는데 그중 88번째 데이트 상대가 크리스틴 텐 왕이었다. 1년이 조금 지나서 두 사람은 약혼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좀 웃기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됐고 나는 최고의 확률로 나랑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직에 관련해서도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저도 느낀 적이 있고요. 근데 완전히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딱 넣었는데 된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좋다고 느껴지냐면 취직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많이 넣어놓으면 좋은 게 연락 올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연락이 언제 올지 좀 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온 곳을 그냥 뭐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이상해. 근데 내가 예전에 넣어놓은 곳에서 마침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기회가 내가 뿌려놓은 기회가 없었다면 이 이상한 회사에서 좀 더 버틸 생각을 하겠죠. 혹은 뒤늦게 이제 이직을 생각하거나. 예전에 스코다 함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항상 좋은 직업을 구하는 남자를 비행기에서 만났었대요. 스코다 함스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냐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보이면 무조건 옮겼대요. 계속 이직을 한 거죠. 더 좋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좀 편한 것도 있고 익숙한 거 별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이미 익숙해졌는데 옮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기회를. 이 책에 데이터를 기반한 행복해지는 법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평소에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한 왜 환경이 중요한지, 왜 소셜미디어를 줄여야 하는지, 왜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지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서 수치화된 데이터로 확인을 해서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고를 해야겠다. 참고하면 내 인생이 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서 제목이 Don't Trust Your Gut인데 직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부제가 Using Data to Get What You Really Want in Life.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한 송기령 저자가 답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무수히 쌓이는 인류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중심 인생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저자에게 감사하며 그 비법을 알고 싶은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나간다기보다 이 책을 읽고 좀 어색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